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사채 리픽싱은 무엇인가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HLB 관련해서 이제 신주 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 관련되는 부분이 오후에 공시가 나왔는데요. 자, 보통 이제 상장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체적으로 영업 활동을 해서 이익금을 누적시켜서 이제 조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조달을 하는 것이죠.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 이게 바이오를 하는 회사들이 이제 이런 어떤 이익 수준이 낮기 때문에 1번으로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두 번째가 보통 이제 차입을 하는 형태입니다.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는다든지 채권 평가를 해서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유상증자겠죠. 예, 기존 주주들이라든지 일반 공모라든지 삼자 배정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주식을 늘린다. 세 번째 유상증자 형태의 방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주주 말고 새로 주주가 나오기 때문에 이 희석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지요. 두 번째는 이제 차입은 신용도가 있다든지 채권 발행하기 위해서는 채권 평가 기관에 이런 평가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여의치 않으면 이것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메자닌 펀드라고 해가지고 기존 채권보다 금리는 낮은 대신에 정자같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런 어떤 이제 자금 조달이 전환사채라든지 신주 인수구분 사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뭐 BW라든지 컨버터블 본드, CB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 1번 조정에 관련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리픽싱을 많이 물어보는데, 자, 리픽싱이라는 뜻이 뭐냐면 시가가 하락하게 되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BW나 CB 같은 게 처음에 채권으로 발행을 하는데, 특정한 어떤 조건일 때 주식으로 전행할 수 있는 행사가액이 이제 주어지는데요.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 부분들을 낮춰줍니다. 최대한 70% 정도. 그러니까 발행가 대비해서 한 30% 조정하는 것을 최저가라고 하는데 51,262원에 한 30% 조정하게 되면 35,884원이 되는데 이렇게 조정을 해줬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조정 전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제 주식 수가 111만 934주에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주식 수가 더 늘어났죠. 요런 것들을 소위 이제 오버행 이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 주주들이 이런 부분을 다 하면 마치 이제 유상증자대에서 대규모 물량이 나중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의 어떤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리픽싱이 다운으로 이제 있는 부분들과 있고 꼭 올라가면 왜 안 하냐 해서 본래 이제 리픽싱 관련되는 부분들은 요게 이제 2002년도에 도입을 했어요. 근데 작년 12월 달부터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올려서 이제 행사가액을 하는 상향의 어떤 리픽싱도 작년 12월 달부터는 이제 메자닌 이제 발행을 할 때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HLB의 어떤 이 BW 관련되는 부분들은 요게 이제 작년 10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향 이전에 이제 그 자금 조달이 이제 되었던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 조정 후 행사가액이 35,884원이다. 이 조정가액의 적용일이 이제 1월 20일이니까 어제 이제 적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10월 21일에 발행할 때 신주 인수구분 사채 발행 결정 34회차 이 부분을 좀 살펴봐 드리면 정관상의 이제 잔여 발행 한도가 거의 이 정도 있는데 570억 정도니까 상당히 큰 규모가 이제 발행이 된 거죠. 그래서 사채 이율을 보시게 되면 표면 이자율이라든지 만기 이자율부터는 크지 않죠. 그러니까 주식 전환의 어떤 흐름을 주요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용도는 이제 타법인 정권 취득 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FA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 할 때 이제 이렇게 됐고 형사가액이 51,262원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조정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리 행사 기간이 이제 올해
10월 20일부터 이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주가가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변하면 HLB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행사 가액의 조정에 관련되는 사항이 발행할 때 시가 하락에 대해서 리픽싱 조항이 발행 이후 3개월마다 이제 행사 가액을 조정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70% 미만일 때는 이제 70%를 이제 최저 조정 가액으로 했는데 이 가격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요렇게 다시 조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량들이 향후에 이제 더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BW나 CB 할 때 이제 옵션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옵션에 콜 옵션이 들어가 있느냐, 풋 옵션이 들어가 있느냐. 이제 콜 옵션은 발행자가 중간에 이제 그 주식의 발행자가 이제 자기 일정 부분들을 이 채권을 자기가 회사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콜 옵션이라고 보면, 풋 옵션은 뭐냐면 만기까지 가기 전에 이 채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인수자가 이제 2023년 그러니까 이제 2023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10월 달부터는 중간에 팔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풋옵션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작년 10월 달에 3호로 발행됐으니까 일반한테 간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통 이런 이제 리픽싱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셨던 분들의 이제 의미, 리픽싱이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앞서서 가장 근원적인 부분들은 마치 유상증자를 한 것 같이 이제 행사 가액이 되게 되면 이제 시장에 들어오니까 주식의 어떤 희석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이 이제 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리픽싱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면 발행할 때보다 이제 낮은 가격에 이제 주식을 향후에 이제 취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옵션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뭐 콜옵션이라든지 풋옵션이 있으면 이제 콜옵션이 만약에 이제 돼 있으면 회사가 이 부분들을 이제 가져와서 특히 뭐 대주주라든지 이런 주주들이 이제 채권을 이제 매입해서 낮은 단가의 행사에서 주식을 이제 뭐 확보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부터는 이런 이제 리픽싱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향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었다. 근데 소급은 안 됐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나오는 이제 그 메자닌 어떤 이제 채권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미상한돼 있는 사업 보고서라든지 이 그 공시에 가셔가지고 이 부분을 항상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환 가능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채권으로 발행되어 있습니다만 주식으로 아직 전환되지 않은 물량 관련되는 부분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3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요때는 이제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34회차는 이제 신주인수구분 사채고요. 이 33회차는 이제 전환사채로 이제 되어 있는데 요것도 보시게 되면 전환가액이 33,000원이죠. 이 전환 행사 가능 기간이 이제 2020년 부터 해서 올해 11월 달까지거든요. 여기 이제 33,000원대면 최근 가격하고 비싼 어떤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환 가능 주식 수가 33만 주. 요게 이제 전환 청구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공시가 뜨죠. 그리고 이제 신규 발행 사채건이 이제 570억 관련되는 부분이 또 이제 전환 가액이 35,000원짜리가 요게 물량이 110만 주. 그래서 총 이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150만 주 가까운 요런 물량입니다. 전체 이제 기발행 주식 수는 1억 주 가까이 되니까 전체 물량에서는 이제 1.36%니까 뭐 전체 그 대비해서는 크지 않습니다만 이 물량으로 보면 한 150만 지 가까이가 3만원대 초반 중반에 물량이 있다. 그럼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자, 이런 오버행 이슈가 이제 향후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BW 관련되는 부분은 올해 10월 달부터 이 부분들이 있다. 요런 걸 이제 오버행 이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픽싱 관련되는 부분 문의가 많아서 이 공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HLB 관련 기사는 특별하게 지금 현지 국내 기사들이 이 부분이 나온 게 없어요. 베트남에 관련된 기사도 새로 이제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기사도 없고, 그래서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들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불안한 듯한 어떤 기사가 아침에 좀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신라젠이 최종적으로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기업의 어떤 계속성 관련되는 부분에 의구심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상장 폐지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 또 발표가 되면서 이 바이오주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불안감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아침에 이제 나왔던 기사인데요. 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제 누적 벌점이 15점. 보통 이제 그 벌점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불성실 공시법인이 되면 기업의 어떤 정보를 뒤늦게 이제 공시한다든지 적시에 하지 않는다든지 이미 공시한 내용을 번복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공시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혼란을 주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한국거래소가 만든 제도거든요. 그래서 벌점 일정당 400만 원의 어떤 벌점을 부과하고 한번 이제 이 벌점을 이제 부과를 할 때 뭐 1점씩 부과하기보다는 뭐 여러 형태로 이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누적 벌점이 이제 뭐 8점 이상이 되면 하루 또 거래 정지도 되고, 그 15점이 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 종목도 지정이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벌점 관리를 상당히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해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HLB가 불성실 공시법인 관련되는 부분 한번 지정되었는데 벌금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벌점은 안 쌓였는데 여기에 같이 좀 끼어 있어요. 그죠? 요렇게 이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벌점이 가단 뭐 이런 어떤 종목들이 상당히 좀 해야 되지만 HLB는 그런 상태는 아니니까 여기 기사를 보시고 좀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보통 이제 소규모 이제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공시 관련되는 부분들을 전담 IR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부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HLB는 뭐 그런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를 통해서 보면 자, HLB 오늘도 이제 시장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를 않았죠. 코스닥도 오늘은 또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이제 안트로젠이 또 이제 통계적 유의성 관련되는 부분 1차 지표를 만족하지 못했다. 요런 어떤 상황으로 또 이제 옷장에 한가를 갔습니다. 요런 바이오주의 악재들이 1월달 돼서 계속 지금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 HLB는 오늘 1.17% 소폭 하락을 했죠. 어제 좀 올렸던 부분에서 장중에는 좀 윗꼬리가 나왔습니다만 크게 반등을 하지는 못했고 어제 양봉사에서 일단 끝났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매수, 개인들하고 기관들은 매도,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좀 줄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 그리고 파라볼릭자는 이제 단기 다시 또 이제 좀 안 좋은 어떤 하락 추세대로 돌아갔고,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지지를 지금 3일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 주는 다시 이제 중심선 21선을 해보고 해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기를 좀 기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베트남에서의 나노젠의 어떤 결과 소식이 나와서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흐름들을 좀 한번 기대를 다음 주에는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